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린입니다. 네, 혜린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니어 라이프 온 오늘이 첫 방송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말 있죠. 초고령화 시대 그리고 100세 시대.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의 수명은 참 길어졌지만 라이프 스타일은 거기에 맞춰서 잘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 기업, 그리고 단체에서 시니어층을 위한 많은 사업이나 정책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 시니어 라이프 온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시니어층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정보들을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을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시니어층에 큰 도움 되고 계시는 귀한 분 모셨죠? 네, 자,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은퇴인데요. 은퇴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용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정확히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대한은퇴자협회 네. 대표 주명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도 첫 손님으로 네. 우리 주명용 대표님을 모실 수 있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 원래 이제 협회 이렇게 이름을 들어보면 거기에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죠. 대한은퇴자협회 말 네. 그대로 이제 은퇴자들을 위한 협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세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대한은퇴자협회는 1996년에 미국 뉴욕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인으로서 미국 IRS 501C3라는 그러한 이제 자생 단체였죠. 자생 단체였고 이제 그 모토는 기아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라는 그러한 그 창립 모토 속에서 은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모든 게 다 시작입니다. 네, 그런 뜻에서 이제 그때는 96년 그때는 재미 동포들, 그러니까 재미 교포들을 위한 미국 생활에 있어서 모든 정보가 영어권인 나라이기 때문에 나이 든 세대들은 그것이 굉장히 습득하기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번역 뭐 이런 수준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한국의 IMF 사태 90년대 말 그리고 2000년에 들어선 고령화세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같이 활동하던 회원들이 야 이런 단체는 한국에 있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고민을 시작했고 특히 IMF 사태 후에 제 또래들이 그 당시 제 또래였죠. 들이 아주 그 한국 사회의 피폐한 속에서 자조적인 삶으로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혼란한 이런 것을 보면서 한국에 우리가 나가서 모국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001년 말에 한국에 들어와서 2002년 1월에 재창립한 것이 대한은퇴자협회 유래입니다. 네. 그러면 대한은퇴자협회가 예. 미국에서 시작을 한 거네요. 그렇죠. 미국에서 특히 UN NGO입니다. UN 비정부기구로서 UN 경제사회 NGO 또 UN DGC라고 해요. DGC NGO에서 두 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애교통상부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물어요. 아니 은퇴자협회면 보건복지부나 노동부가 아니냐 하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네. 그 자체가 그 국제단체였기 때문에 애교통상부 단체로 등록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주 회장님은 미국으로 이민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요. 언제 그리고 어떻게 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나요? 네. 전 그 미국 이민을 이제 80년에 갔는데 1980년에 저는 그 직전까지 9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국제선 사무장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대개 이제 칼 승무원들을 얘기할 적에 여승무원 스튜어디스라고 그러죠. 예. 남자들이 스튜어드라고 그래요. 스튜어드. 예. 예. 이렇게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이제 근무를 했는데 네. 30살이 넘어가면서 야 내가 주씨지 조씨는 아니니까 대한항공 사장 되기는 어렵겠고 미국 가서 공부 좀 하고 네. 성공하자.
뭐 이런 뜻을 갖고 늘 다니던 미국, 네. 늘 다니던 미국으로 이제 떠났죠. 근데 가서 보니 뭐 이게 만만찮죠 미국이라는 게 네. 우리가 여행들을 흔히 미국을 가고 이렇게 봅니다만은 가서 사는 것과 부닥치는 것은 전혀 틀리죠. 예. 전혀 틀립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참 운이 좋아가지고 만하탄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 옆에 예. 콜롬비아 대학 바로 옆구리 모서리죠. 존 제이 그 이제 기숙사 옆에 그 델리 가게를 네. 유대인으로부터 인수해가지고 그걸 한 10년 하다가 예. 제가 이왕이면 공부는 나중이고 저 사업적으로 나가보자 해가지고 그 한국 사람이 못하고 있는 이 맥도날드 네. 맥도날드를 해보자 해가지고 맥도날드에 이제 매달려가지고 거기 이제 그 소위 그 오너십이라고 그러죠. 이제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어가지고 만하탄에 한 몇 개 맥도날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 뭐 돈도 꽤 이렇게 소소히 벌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국에 네. IMF 사태 뭐 노령화로 들어선 그런 걸 보면서 네. 뭔가 고국에 가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좋겠다. 것이 이제 바탕이 됐죠. 그것은 이제 미국 사회가 그 미국 사회 그 일반 시민들이 주는 어떤 그 자원봉사, 사회를 위한 기여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면서 네. 또 제가 그 과정 속에서 뉴욕 한인회장을 지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책임처럼 제 어깨에 올라탔고, 야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한국 가자. 네. 왔습니다만. 한국이 이민 생활보다 더 만만치가 않아요. 네. 자, 이제 그 만만치 않은 이야기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번에 다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스튜어드를 하셨어요. 굉장히 독특하십니다, 일단은. 네, 독특해요. 우리 저 대표님 보면은 이제 인상도 좋으셔서 스튜어드 이 젊은 시절에 인기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좋았어요. 같은데. 네. 본인이 좋으셨다고? 네. 인기 많으셨어요? 괜찮았어요. 좋습니다. 왜냐면 이 747 같은 게 저희가 들어가면서 처음 들어왔거든요. 네. 747. 꿈의 궁전이라고 그랬죠. 네. 거길 타면 보통 14명이 타는데 10명이 스튜어디스입니다. 4명이나 3명이 남승무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율이 10명 대 4명. 네. 그 뭐 인기가 전부들 올라갈 수밖에 없죠. 꽃밭에서 이렇게 꽃밭에서 근무를. 공부하는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대기업에서 예. 네 그렇게 인기도 많으셨고, 예. 네 물론 이제 대표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자 그랬는데 그거를 그만두고 갑자기 예. 거기에 이제 제가 하나 보태면은요, 1978년에, 네. 78년 4월 달에 제 비행기가 파리를 떠서 앵카레지로 가야 되는데, 네. 소련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거 기억나세요? 기억날 것 그때 같아요. 태어나셨나?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 소련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소련 네. 공군기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떨어져서 생환한 그러한 그런 그 경험도 가지고 있어요. 그 뒤로도 그래도 비행기를 탔습니다. 참 좋아요, 이 승무원 생활. 네 여기서는 정말 박수를 좀 쳐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 많은 일들을 겪으셨고 또 인기도 많으셨고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예. 갑자기 아무도 연고도 없는 미국으로 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쉽게 이 생각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 생애에 대한 어떠한 그 목표치가 이제 점점 좀 쌓여갔겠죠.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볼 적에 참 좋다. 젊은 시절은 이 직업이 참 좋은데 뭔가 내가 내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러면 내가 다녀본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그래도 미국이 최고니까 거기 가서 경험을 쌓고 오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셔서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또 사업도 좀 어느 정도 잘 되셨고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도 없고 그렇게 잘 지내시면 되는데 갑자기 또 은퇴자들까지 생각을 하시려고 예. 그런 결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계기도 궁금해요. 네, 이것은 이제 그 한인 사회로해서 봉사하면서 한인회장까지 지내면서 그 어떤 그 본인에 대한 삶의 목표가 이게 이렇게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의 그 늙어가는 살아가는 과정인가 보다 하면서 이런 것을 교포 사회로 해서 해오려고 이제 은퇴자협회를 만들었습니다만은 한국에 이런 것이 더 필요하구나 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표님. 미국 자체는 이 은퇴자 협회라든가 은퇴자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죠. 미국 은퇴자협회.
저희는 바로 이제 KARP, 한국은퇴자협회입니다만, 네. 거기 이제 미국은퇴자협회 AARP라고 그래요. AARP. AARP. 네. 제가 그 설립하던 해에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이제 그 연례 행사를 하는데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러니까 그게 2000년이죠. 2000년 가을인데 3,500만 명째 회원증을 주는 행사를 보면서 전 정말 아주 격하게 네. 야, 이거다. 이런 것들이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나이 들어가는 세대들에게 삶의 방향을 정해주면서 또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가게끔 국가 정책이나 시책이 그런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잡아주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한국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결심하셨는데 한국 노인들을 위한 활동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까지 반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그거는요. 제가 참 섭섭한 얘기인데요. 네. 제가 와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그때 이제 돈도 많았고, 또 미국에서 뭐 괜찮게 활동하던 한인회장 출신이 왔다 하니까 언론이 막 써줬어요. 많이 써줬어요. 네. 굉장히 많이, 처음에.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바닥에서도, 시민단체 바닥에서도 무슨 얘기들이 들어왔냐면, 쟤는 정치하려고 와가지고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다. 간을 보고 있는 거. 언젠가 여의도로 가려고 수를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으로 돌아갈 놈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팽배했어요. 참. 그게 네. 2002년, 3년, 4년 그랬어요. 그래서 난 이게 아닌데, 난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정말 그 한인회장 출신으로서 한국에서 크게 성공한 박지원 선배도 있지만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내가 미국 그런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게 지저분하게 이들의 말매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 뭐 던지자.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죠. 네. 대사관 영사가 특별히 인터뷰를 하면서 뭐 여기서 하는데 애로가 있느냐. 도와주겠다. 왜 포기하려고 그러느냐. 거꾸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다.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민권을 이제 반납을 하셨다는 얘기는 이제 또 연금도 또 포기한다는 또 연금 포기된 거죠. 그런 의미잖아요. 네, 연금 포기했어요. 연금 그렇게 됐죠. 예. 이제 집사람이 뭐 같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걸 알고 정말 대판. 네. 가족들이 반대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애들은 모르지만 네. 집사람이 그게 뭔데 그걸 던지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 네. 대판 이제 붙었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죠. 그러면서 내가 그 미국 연금을 받고 살아야 한다면 내 인생은 보잘것 없을 거다. 그런 판단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뭔가 이제 잘 되길 바란 거죠. 그래서 던졌어요. 던지고 집사람이 그런 체근을 하니까 야,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전화위복이라고 제가 던지고 난 2007년인가 6년에 보도가 나왔는데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사회보장 협정을 맺어가지고 네. 미국에서 일했거나 미국에서 산 사람들이 한국으로 왔으면 그걸 도로 살려주는 정책이 생긴 거예요. 그래요? 예, 오. 정책이. 그래서 가만히 있어 그럼 내가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해봤죠. 네. 근데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공단으로 쫓아갔죠. 예, 예. 그 송파에 있는 거. 네네. 그래가지고 살렸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연금 타고 있어요. 저기 아내분께서 좀 마음을 놓으셨겠어요. 마음을 놓았죠. 네. 마음을 놓았죠.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거봐라. 그건 아마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좋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다행스러운 고맙습니다. 일도 이제 같이 온 것 같고 어쨌든 그랬든 간에 네, 네. 미국에서 좀 더 편안한 생활이 있는데 우리 한국 은퇴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 은퇴자들을 위한다는 건 결국 한국 은퇴자들의 어떤 노년을 좀 더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건데 네. 본인의 노년은 조금 반납하신 게 아닌가 그런 용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미국 생활을 되돌려 보고 그 당시에 그 또 생활 수준을 놓고 볼 적에 그때가 훨씬 더 좋았죠. 보면 여기로 말하면 거기서 훌륭한 예제차도 타고 다니고 뭐 생활이 좋았죠. 네. 트럼프 타워에 살고 이제 이렇게 지냈습니다만은 여기 와서는 지금 그렇진 못한데 제가 목표한 삶의 방향 속에선
흐뭇합니다. 흐뭇해요. 아,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거. 이건 누구도 못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협회가 다음 달에 22주년 창립 기념을 갖는데요. 네. 제가 그냥 협회 기준으로 꾸준히 기록한 로그를 보면 7만 한 1000시간을 봉사하고 있거든요. 네. 그 7만 1000시간, 이 봉사라는 건 전혀 금전적인 게 개입되지 않은 거예요. 무료 자원봉사거든요. 물론 저는 협회 전체를 끌고 가는 재정적인 부담도 지고 있지만 이 7만여 시간은 전혀 급료를 받지 않는 제 머리와 제 노력과 땀과 피를 바친 거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볼 적에 한국 사회는 없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대한족집사사에 제가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네. 그때 제가 한 4만 시간 거의 됐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한족집사사가 갖고 있는 그 봉사자 속에서 4만 시간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러더라. 그렇죠. 근데 아마 7만 시간은 뭐 택도 없을 거예요. 이 7만 네. 시간이라는 거는요. 네. 미국 자원봉사 기준으로 보면 1시간에 약 30불로 쳐요. 예. 30불로 치고 저는 한국에서는 그 최저임금으로 쳐봤어요. 10,000원이다 하고 쳤을 때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사회에 기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의 그 괜찮은 퇴직한 은퇴자들이 저 같은 사람들 보면서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한번 이렇게 본받아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정말 아무도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올해로 대한은퇴자협회가 창립 22주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았습니다. 네. 근데 그간의 대표적인 활동이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개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 국민들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건 이제 나이 차별을 금하는 연령 차별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근데 이 연령 차별 금지법은 잘들 이 몸에 닿지가 않습니다. 네. 그게 뭐 이를테면 그때 2002년 초에 그 국가인권위원회 방문했을 적에 나이 차별이 무슨 차별입니까 하고 공문 접수도 안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런 걸 놓고 볼 적에 이제 이 국민들은 그래 그런 거 했어 이제 이 정도죠. 이런 건데 50살에 55세 됐어도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젊은이들이 취업을 할 적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몇 년생의 응시 불가 이런 게 꼭 붙어 다녔어요. 그렇죠.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대개월에 응시를 해볼 수가 있고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러한 그 자격 제한이 없어졌죠. 이제 그것이 이제 참 자랑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더 내놓고 싶은 것은요. 예. 오늘 많이 내놓으시죠? 예. 네. 역무기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역모기지 제도. 역모기지 제도. 거꾸로 이제 한다는 예, 얘기죠. 예. 역모기지 제도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주택연금 제도예요. 주택연금 제도. 네. 이거는 2003년 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인가 이렇게 했어요. 부처 이름이 틀렸는데 거길 가가지고 사무관하고 이제 그 담당 과장 만나가지고 약속하고 간 거죠. 이러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생겨야 된다. 현재의 국민연금 가지고는 되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좋다 이거야. 좋다 해서 이제 저는 그게 금방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2004년, 5년, 6년에도 뭐 한 2, 3년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저희들이 포기하고 있었죠. 포기하고 있는데 네. 연락이 와가지고. 왔어요? 네, 연락인 게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네. 3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연락이 몇 차례 왔는데도 저희가 회신을 안 했어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왜 나를 찾느냐. 그런데 이사분이 전화를 했다고 네. 우리 담당 간사가 회장님 이거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회신을 해보시죠 해서 했더니 예. 그 이사분이 재정경제부죠. 재정경제부에서 이러한 주택연금 제도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령이라는 사람을 가서 만나라. 네.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게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오라고 했더니 한 5명이 왔더라고요. 네. 5번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택연금 제도가
생겼다. 아주 그런 게 굉장히 뿌듯하죠. 네. 이 NGO 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이 보이지 않는 사회 한 구석에서 무언가 만들어냈을 적에 그 보상이 네. 이렇게 정신적으로는 보상이 말도 못하게 네. 많습니다. 말도 못하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가는 작업, 네. 또 세대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YOU라고 있어요. YOU는 Young, Old, United. 이게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유나이티드 이제 같이 뭉쳐서 살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네. YOU 세대 통합, 세대 공감 운동을 지금 20여 년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거는 큰 바람이 일어주지 않고 있어요. 정부도 그냥 알았다 하는 식이고, 저희가 광화문에서 행사도 하고 길거리에서 캠페인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냥 어떻게 보면 속의 경리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정책으로 다가갈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초노령화 사회에서 네. 올 것이다 이게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너무나 이 큰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주택연금 제도도 저는 오늘 처음 네, 알았는데 네. 깜짝 놀랐고, 그리고 연령차별금지법. 금지법이요. 제가 이제 40대인데 네. 제가 이제 항상 뭐가 아슬아슬하게 나이가 걸려서 뭐를 지원 못했던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가요. 이거를 우리 예. 대표님께서, 회장님께서. 나이 때문에 취업이나 취업 네. 시험 볼 적에 승진이나 해고 시에 나이가 기준으로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법이에요, 그게 법. 네. 법이에요. 아니, 너무나 이 정말 좋은 거를 좀 이렇게 해주셨다는 게, 협회에서 이렇게 물론 쉽게 된 건 아니겠죠. 네. 꾸준히 노력을 하셔서 이런 정책에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데. 고맙습니다.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어려운 점도 많았을 거고, 뭐 뒷얘기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연령차별금지법, 그걸 2002년 한 4월쯤 되죠. 우리 담당 의원들이 가지고 그 시청 옆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갔는데, 이제 담당 공무원이 나이 차별은 차별이냐. 그래서 이제 공문 접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다듬어 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갔죠. 갔어서 이제 다투다시피 해서 네. 접수가 됐어요. 접수가 됐고, 그리고 뭐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권고안을 내달라는데 그냥 흐지부지 된 상태였는데, 이거 저희가 밖에서 계속 이제 캠페인 벌리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청계산 입구에서 도봉산 입구에서 광화문에서 캠페인을 벌려나가면서 점점 사회 인식이 높아졌고, 그것이 국회를 움직여가지고, 그 법이 하여튼 공포된 거는 2009년 네. 3월 17일인가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실효가 됐죠. 예. 2009년.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쉬운 건 없다. 쉬운 건 없고, 재밌었던 것은 그 많은 그 캠페인 과정에서 그때 6일 근무를 했거든요. 예. 6일 근무를 했고, 그때 좀 돈이 있었으니까 간사들이 한 10여 명 있었어요, 저희가. 네. 사비로 주는 간사들이. 토요일 날은 이제 캠페인 날로 잡았는데, 우리 간사들 대표가 하루는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전 대한은 진짜 참 좋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마다 이거 나이차별 캠페인 나가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두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었던 힘들었죠. 것 같아요. 예. 토요일마다 끌고 다니니까. 이제 감이 잘 안 오죠. 아무리 젊고 의식이 있어서 네. NGO에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보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감이 안 오는 거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분 지금 아직도 계시나요? 아니, 없죠. 없죠. 네. 그 벌써 20년 네, 네, 넘은 네, 네.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 제도를 보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한테 왔습니다만은 그거를 회의를 한 다음에 곧바로 그 다음날 연락이 와서 저희가 미국을 가겠습니다. 미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때가 한 11월 달 2006년 한 11월 초예요. 11월 초인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11월쯤 되면은 이미 축제 분위기로 가고 연말로 가요. 네. 11월 달에 되면 이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 있고 뭐 연휴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큰 계획들을 안 세고 전부 정리하면서 축제 분위기로 가는데 네. 이제 이분들이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이제 미국은 제자협회, 미국 주택청 관계되는 그런 기관들에 저희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미국 동부지방, 워싱턴 DC에 두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 네. 서울하고는 14시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시작을 해야 돼요. 밤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 협회가 춥습니다. 그 광나루역 3번, 2번 출구 3층에 이제 있었는데 그 옛날 건물이고 전부 유리창으로 돼 있어가지고 옛날 유리창이죠. 예. 꼭 그 초등학교 때 겨울 공부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춥거든요. 우이풍이 막 들어오고 그런 속에서 밤 이제 11시쯤서부터 미국에 전화 시작하면은 거기서 저를 압니까? 또 저를 기다렸습니까? 약속이나 했습니까? 네. 그냥 밤새도록 하고 새벽에 돌아갈 허탕.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 연락되면 누구한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예. 한 열흘은 그렇게 날밤을 샜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선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미국 비자 받는 것까지 도와달라. 이제 이분들이 다녀왔는데 같이 가진 못했어요. 예. 갔다 오더니 그냥 정부 입법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막 법이 막 진행돼 가지고 그 이듬해 2007년 7월 1일부터 실시가 됐죠. 그러니까 법이 공포돼서 시작된 거로 따지면은 한 7개월 만에 돼버린 거예요. 네. 7개월 만에. 연령차별 같은 거는 그러니까 한 7년 걸렸죠. 7년 걸리 이거는 한 7개월 만에 된 거죠.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네. 이제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특히 요즘 협회에서 가장 추진적인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책적인 거가 하나 있어요. 네네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초고령 사회에서 이제 인구 문제를 계속 들고 이제 정부가 얘기하고 있고 누구나 걱정을 하는데 걱정만 하지 해결책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희는 인구는 줄어가게 돼 있다. 인구는 줄어가게 돼 있는데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방어막을 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것은 4,500만 선이다. 4,500만 선. 왜 4,500만 선이냐? 네. 4,500만 선은 대략 88 올림픽이 진행할 지 그때 인구 수준입니다. 한 4,400만 명 이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미국에 있어서 여기 사정을 잘 모르지만 아주 국력이 굉장히 왕성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계 올림픽을 치르고 막 그냥 선진국 이런 막 경제 성장도 막 크게 되고 네. 이런 처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인구선은 어떻게든지 유지해야 된다. 이제 그 정책이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중생들에게 지금 뭐 400조 가까운 돈을 쏟아붓고 그 인구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돈 퍼붓는 거를 조금 줄여가면서 미래 세대들의 정신, 의식을 변화시켜 가지고 지금의 초중생들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이렇게 생의 변화가 오는구나. 근데 왜 남녀가 아버지나 어머니랑 모여서 살지? 이런 것들을 초기에 가르쳐줘서 어떤 가족이라는 그런 것들 형성하면서 거기에 출산이라는 의미를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인식 변화를 시키다 보면 적어도 앞으로 15년이나 20년은 인구가 조금씩 늘어갈 거다. 근데 통계청 조사가 뭐 이번 달에도 다 나온다고 그러는데 인구는 줄게 돼 있어요. 예. 줄게 돼 있지만 그 수준을 낮춰가는 거죠. 그거를. 근데 그럼 왜 이것들을 모든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장밋빛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의 출산력을 가지고 있는 20대, 30대 또는 40대들은 이미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그 바탕이 줄은 거예요. 그렇죠. 80년대 후반, 90년대, 2000년, 2010년 태어난 세대는 다 쭈그러든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세대거든요. 네네네. 저희 시대처럼 뭐 100만 명씩, 저희 아들, 딸처럼 70년대, 60년대 말처럼 100만 명씩 태어나던 세대가 아니에요. 네. 지금 서울, 강남 0.5명입니다.
우리가 0.7 얘기하잖아요. 여기 부산 지역 0.5명이에요. 아마 내년 발표나면 0.6명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상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게 대단한 민족이죠. 대단한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뭐든지 1등 하니까 네, 네. 빈곤도 1등이고 자살도 1등이고 출생까지 1등을 하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책 당국자들이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출산 세대에 태어난 세대들에게 다 결혼해도 출생률을 회복하기엔 조금씩밖에 안 된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 네. 다 결혼해도. 근데 다 결혼할 것 같습니다. 천번에요. 네. 결혼 안 합니다. 네. 결혼 안 해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네. 거기에 YOU, Young Old United 같은 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린 씨도 결혼을 안 하셨고. 네. 네, 저도 안 봐요. 했고. 이게 너무 좀 죄송합니다. 왠지. 그거 봐요. 네. 빨리 이제 결혼들을 많이 하고 좀 애들을 낳고 해야 이게 되는데. 결혼을 이렇게 지금 애를 낳고 그거 잘 말씀하셨어요. 네. 결혼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도 애를 안 낳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안 나요. 안 낳는다. 그러니까 애를 낳아도 네. 3명 이상 낳아야 돼요. 보세요. 둘이 만났는데 본전이 둘이에요. 본전이. 네. 본전이 둘이에요. 네, 네. 이게 본전이 되게 하려면 둘 이상, 2.1은 돼야 돼요. 2.1. 네. 2.1이 되려면 이렇게 여러 쌍이 때문에 셋, 넷 낳는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야 되죠. 이게 둘 만나서는 안 된다. 명심해 주세요, 후배님들. 알겠습니다. 예. 빨리 배필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저출산이 온다는 거는 그만큼 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양날의 칼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네네네. 이 고령화가 빨라지는 거는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에요. 네. 출산율이 높아지면 고령화가 낮아져요. 예, 낮아져요. 비슷비슷하거나. 네. 양날의 칼이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이 캠페인도 하시고, 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2023년도, 네, 이제 그러니까, 작년이죠. 네. 작년에 이제 했던 뭐 행사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어떤 걸 하셨는지? 저희가 뭐 계속 캠페인하는 건 배불사. 네. 이제 배우며 벌며 사는 노령화 사회. 배우며 벌며 사는. 그래서 이제 인구가 준다. 뭐 젊은 세대에 일할 사람 없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유능한 퇴직자들, 은퇴자들을 활용하는 거다. 네. 정책적으로 제가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 세계 시니어 네. 시티즌 데이라고 해가지고 지난 8월 21일 날 양재 시민의 숲 그쪽에서 이제 첫 번째 창립 행사를 치렀습니다. 네. 아주 멋있게 치렀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약속을 한 것이 잼버리데이 뭐죠? 저 말썽 났던 거, 저 순천 지역에서 났던 거. 군산에서 했던 네, 거? 군산에서 했던 네네네. 거. 잼버리데이는 망쳤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장로년치의 잼버리데이를 우리 나름대로 네. 내년서부터 개최하자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전 노년단체들이 합심해가지고 예. 그래서 2024년 8월 20일이 되겠죠. 그날이 이제 수요일이 되는데 네. 광화문이나 또는 장충체육관 또는 이제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한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뭐 이틀 사흘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단 하루라도 한 대한민국의 시니어 시티즌들을 네. 길을 살려주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노인의 날하고는 좀 비교가 됩니다. 노인의 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겠다. 그럼 이걸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것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1988년에 네. 미국 나이 들어가는 세대들의 존엄성, 그 가치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게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보다 3년을 앞서서 정한 거예요. 3년을 앞서서. 그래요? 이게 앞선 거.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뭔가 한국의 괜찮은 시니어 세대들에게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긴 좀 뭐합니다만은 이 여러 종류의 나이 든 세대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대개 이제 세대, 나이를 갖고 따지는데 조금은 젊은 노년층들이 모이는 그러한 시니어 시티즌들이 다음 단계의 노인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설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이제 차원에서
세계 시니어 시티즌데이가 도입된 거죠. 그럼 회장님 그 시니어 시티즌이라고 하면은 예. 그러면 이제 연령대로 이제 만약에 기준을 둔다면 한 65세 정도?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표준으로 따지면 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70도 들어가죠. 어. 저도 70이 지금 훨씬 넘었거든요. 예. 70대 중반.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네. 이런 인력, 저 같은 인력이 저뿐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저 같은 나이에 양로원에 들어가고 뭐 좀 병이 들어서 오늘날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거리 나가 보면은 아주 괜찮은 인력들이 쓰임을 받지 못하고 헤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국가가 걷어들여야 못하고 걷어들여야 되고 국가가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런 저희 같은 NGO들이 자꾸 깨우쳐줘서 네. 그렇게 하게끔 방향을 잡아줘야 되죠. 네, 요즘은 참 주변에 보면 우리 멋쟁이 이제는 뭐 큰형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럼요. 맞아요. 얼마나 멋있는 분들이 많으신지 많아요. 그분들도 네. 해야 될 일이 뭐 세상에 참 많다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네. 참 멋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처음 대한은퇴자협회를 설립했을 때와 22년이 흐른 지금을 비교하면 어떤 것들이 많이 달라졌나요? 이제 그냥 은퇴 무슨 저 용어 네. 은퇴라는 용어를 저희가 96년, 95년쯤 되죠. 이제 뉴욕에서 몇몇이 모여서 정할 적에 야, 은퇴라는 말은 말이야. 이거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야. 학교 들어가 봐. 그게 아주 안 좋아. 근데 제가 우겼죠. 네. 이게 그것이 오히려 양성적으로 능동적으로 가는 방향이다. 봐라. 은퇴를 했으면 예. 은퇴가 죽음이냐? 죽음이 아니거든요. 40대에 은퇴했어. 40대 퇴직해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절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지하철역을 타고 가다가 어느 역에서 내린 것 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역을 어디로 갈 건가 정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은퇴예요, 은퇴. 그래서 저희가 아주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게 은퇴는 네. 새로운 시작, 네. 새로운 출발이다. 언제고 누구나 은퇴를 할 수 있고 누구나 2번, 3번, 5번, 10번 할 수 있다. 근데 가능하면 적게 굵게 은퇴하는 게 낫겠죠. 하지만 생애 그렇게 고르지 못하니까 3번, 4번, 5번도 좋은데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된다. 저희 대한은퇴협회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뭐냐면 히어로송인데요. 네. 노래 제목이 우린 아직 안 끝났다예요. 우린 아직 안 끝났다인데 네. 그 후렴이 계속 되는 게 뭐냐면 끝나야 끝난 거지 우린 아직 안 끝났다. 끝나야 끝난 거지 우리는 아직 안 끝났다. 네. 그 노래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은데 아주 락이에요. 락 비트로 아주 좋습니다. 네. 끝나야 끝난 거지 우리 아직 안 끝났어 막 이렇게 나가는데 네. 아주 용기를 주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나 캠페인을 하고 싶은 거죠. 말씀이 참 그 야구에도 그런 용어가 있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그 말이 갑자기 또 생각이 그렇죠. 나네요. 생이 그래요, 생이. 네.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 또 방송 전에 그 은퇴를 또 단어를 풀어주셨는데 네. 저는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리타이어. 리타이어. 다시 타이어를 낀다. 예,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오. 너무 멋있습니다. 영어에서요. 예. 은퇴를 retire라고 하거든요. 예. 명사라면 retirement인데 retire는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네. RE와 플러스 타이어거든요. 네. 그럼 그걸 그냥 초보적으로 해석하면 타이어를 그러니까요. 다시 갈아 낀다는 얘기죠. 다시 시작할 준비를 또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영어도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원이 나온 것도 저희들이 뭐 기다 아니다 이게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한국에 들으면서 계속 얘기하는 건 은퇴, 새로운 시작이야.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로 그것을 2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거의 다 우리 사회가 아이고 맞아. 또 시작이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네. 참 그런 거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요즘 시니어층에도 문화적 활동이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한국은퇴자협회에도 그런 문화적 활동이 있나요? 그렇죠. 대개 이제 저희는 경제사회 문화 NGO로서 유엔에 경제 부분, 사회 부분, 이제 문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경제, 사회, 문화 부분에 아주 치중해 왔어요. 이 먹고 사는 거, 이 노후 생활. 연금 문제, 뭐 요양 문제 이런 거였는데 이제 서서히 제가 문화 쪽으로 좀 치우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협회에는 연극단이 있습니다. 연극단이 있어가지고 한 20여 명이
벌써 대학로를 비롯해서 한 8년째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연극을 하고 있어요.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나이 든 세대들이 흔히 하는 전통 문화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더 이제 발전시켜서 무언가 노년층의 그 조합된 문화가 새롭게 태어나는 네. 소위 그 리트로를 뉴트로로 가자 해가지고 락 밴드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락 밴드. 그래서 와. 저희가 그 얘기하는 게 20대, 30대는 트로트를, 60대, 70대는 락으로 이런 슬로건 속에 저도 그 그룹으로 좀 활동하고 있어요. 자, 정말 우리 회장님 정말 다양하게 멋지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떤 시니어들의 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고맙습니다. 네. 또 앞서서 아까 얘기하셨을 때 무급 자원 봉사를 예. 7만여 시간을 했다고 하셨어요. 근데 예.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만 시간만 어떤 일을 한 가지를 해도 전문가라고 거기에 그러죠. 장인이 된다고 하는데 네, 네. 그러면은 우리 회장님은 장인의 장인어른인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겸손하다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저는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봉사라는 개념이 한국사는 지극히 부족하거든요. 그러한 속에서 제가 7만 시간이 넘어섰다는 것은 정말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거는 아낌없이 네. 마음껏 자랑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대한은퇴자협회 여러 계획이 설정돼 있을 텐데요. 우선 2024년도 활동 계획은 무엇이 있고 이제 네. 뭐 쭉 얘기해 왔으면 대벌사죠. 대벌사. 배우며 벌며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이제 시니어 시티즌 데이를 좀 더 왕성하게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자.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 소망이 있는데 개인적 소망은 제가 그 은퇴자 협회를 한국에 나와서 설립한 이제 그러한 그 무거운 책임 속에서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오겠다 이거 쭉 이렇게 왔는데 다음 타자를 잘 찾는 거.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2년 전부터 찾고 있는데 아주 괜찮은 CEO들을 두어 번 만나봤는데요. 네. 돈이 들어간다니까 안 한다 그래요. 아. 제가 그 유명한 그 리크루팅 회사 있죠. 인력 CEO를 네. 소개해주는 그런 회사가 이제 이러한 그 NGO에 소개해주는 것은 돈을 안 받고도 해준대요. 그래서 거기까지 요청을 했는데 결국 2달이 지난 후에 통보받은 건 없네요. 없네요. 네. 이게 뭔가 보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근데 전 뭐 어딘가에 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다. 어떤 노년층 단체에서는 저를 핫바지라고 부른답니다. 핫바지요? 핫바지요. 네. 핫바지. 핫바지가 뭔지 아세요? 영화에서 뭐 가끔 재밌는 표현으로. 그래서 네. 전 핫바지인데 네. 그 핫바지라는 말을 그 전해준 사람들에게 그 말 들으니까 좋아하더라고 전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어떤 그 사회에 큰 어떤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자기 이득을 취하지 않으니까 아마 핫바지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주명용 회장님 얘기 듣고 보니까 많은 그 은퇴자분들이 또 희망을 갖고 와, 또 저런 생각도 있구나 하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좀 얻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즐겁게 대화를 좀 나눴는데 우리 주명용 회장님 앞으로 어떤 소원과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관심. 지금 은퇴자협회 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런 것들과 함께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그거에 연결되는 건데요. 예. 제가 떠나든 안 떠나든 간에 대한은퇴자협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NGO로 성장하는 거, 성장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이것도 개인적인 겁니다만은 내 가족에게 22년간 죄를 많이 졌는데 가족에게 좀 충실해야 되겠다. 네. 이제 그겁니다. 가족분들한테 한번 영상 메시지를 한번 남겨볼까요? 한번. 아유. 네. 쟤네들 뭐 좀 미국에 있고, 저도 미국에서 한국 가끔 왔다 갔다 합니다만, 네. 참. 그동안 가족을 너무 생각 안 하셔가지고 한번 해주시죠. 네네. 애비가 또는 남편으로서 세상 일에 끼어들면서 대한민국의 은퇴 문화를 형성하겠다고 와가지고 23년째인데
정말 가정에 소홀한 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새해가 돼서 또 시간이 점점 나면서 좋은 애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좋은 얘기를 해주신 대한은퇴자협회 우리 주명용 회장님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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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네, 저희 시니어 라이프 온에서는요, 시니어들이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